지금 그 공연이 펼쳐지는 동안 마이봇이 음악에 맞춰서 막 몸을 움직이는 것을 보셨죠, 여러분? 예, 하여튼 재밌는 친구인데요. 자, 오늘 두 분의 강의와 마이봇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 토크배틀입니다. 자, 강의를 해주신 두 분 교수님 앞에 모셨고요. 방청객 여러분, 지금부터 질문을 올려주세요. 네, 질문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인간이 두뇌와 같은 로직으로 만드는 컴퓨터도 개발하고 있나요? 그리고 아까 오해연 교수님이 강의해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빅데이터의 기준은 뭘까요? 자, 그리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정재승 교수님, 뇌를 분석하면 과학자가 나올까요? 인문학자가 나올까요? 네, 이건 저도 좀 궁금했던 질문이었는데 혹시 저 질문하신 분 본인이 직접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교수님께서는 과학적으로도 뛰어나시지만 또 인문학적으로도 뛰어나셔서 아까 뇌를 분석해 보면 이 사람이 과학자인지 예술가인지 알 수 있다고 하셔서 그냥 궁금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네, 아이고 좋은 질문이고 칭찬인데요. 제 생각엔 제 뇌를 열면 아빠의 뇌가 나오지 않을까. 요즘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중2병에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온통 머릿속에 애 생각뿐이어가지고 아빠의 뇌를 발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거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데 네. 우리가 100세 시대인데 네. 인공지능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로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빼앗는 로봇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개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거를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사실은 영상에 나왔던 그 부부였는지 커플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동을 해서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시대는 이제 우리가 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라든지 행복하게 사는 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람이 하기 싫은 일, 그렇지만 해야 되는 그런 노동적인 일들을 많이 해주고 사람들은 거기에 가치를 부과해주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상적인 다음 이제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이상적인 얘기긴 하죠. 오해연 교수님 하는 연구 중에 네. 야구 연구 있잖아요. 네. 야구를 네, 인공지능이 맞습니다. 보고 그거를 요약해서 기사처럼 그 중계를 대신해주는. 그런데 야구를 보고 요약하는 기자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재밌게 하고 있는데 힘든 노동 아닌데 그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연구 왜 하세요? 그게 사실은 제가 네. 며칠 전에 이것도 안 일인데 실제로 지금 뭐 야구는 잘 모르겠지만 뭐 주식이라든지 네, 그쪽에 기사를 자동으로 쓰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쓰고 있고 그게 바로 키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10여 년 전에 한 연구이긴 한데 야구 게임 그거를 보고서 자동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게 과연 재미있냐? 저는 사실은 재미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제 기자랑 비교를 한다면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키는 아티클을 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오해연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른 나라의 신문을 그냥 번역해서 요약하고 연예인들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돌아다니면서 기사 쓰고 이런 기자들은 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은 아마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할 테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기자의 사명이 현장에 나가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아젠다를 찾고 그리고 그들이
전문가를 인터뷰하고 그렇게 해서 취재하는 것, 그게 기자의 사명이라고 하면 아마 취재를 열심히 하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아젠다를 던지는 기자는 저는 계속 살아남을 것 같거든요. 나는 이 일을 하면서 뭘 본질적으로 하고 있나, 그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내가 하고 있는 일 안에서도 내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떤 분야가 인공지능 활용에 네. 가장 뭐 효과적일까? 네. 긍정적인 어떤 시너지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그게 약간 이 사이트를 쇼트 사이트를 보느냐 롱 사이트를 보느냐에 따라서도 좀 다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많은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연구를 하는 부분은 헬스케어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죠.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해서 우리가 다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데이터도 물론 굉장히 많고 그런 분야가 물론 지금 앞으로 제 생각에 뭐 한 10년, 20년까지는 굉장히 유망하기도 하고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좀 더 롱텀으로 본다면 저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 우리가 사실은 몇천 년 동안 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꼭 한 방에 풀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프로그레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빈부격차라든지 아니면 다양성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 혹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바이올런스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민주주의라든지 그런 정치적인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도 없고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없고 그런 시대를 몇천 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테크놀로지가 생겼으니까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런 사회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저도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듣다 보니까 민주주의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지금은 대의 민주주의 시대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고 행정부가 그런 일들을 이제 맡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 의견을 이제는 모으고 모니터링하고 즉각 내 생각을 반영하고 이런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로 모든 사람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차고 있으면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빅데이터를 빨리 분석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합리적인 답들을 찾아내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활용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또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런 세상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네, 말씀을 네. 더 하자면 기계학습이 사실은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네. 뭐냐면 데이터가 많은 쪽을 옵티마이즈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100만 명의 시민이 대전에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90만 명이 뭐 카이스트를 없애자라고 하면은 카이스트를 없앨 것이냐, 그 소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 이제 좀 디베이트가 생길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의 기계학습은 전부 다 데이터를 많은 데이터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결정이다. 네. 그런 식으로 가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네.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우리의 굉장히 내밀한 모습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또 우려도 있네요. 네, 질문은 좀 여기까지 좀 받아보겠고요. 네. 자, 오늘 그 정재승 그리고 오배현 교수님 말씀 다른 관점도 있었고 뭐 공통된 의견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분명 인공지능이 가지고 올 커다란 변화가 있겠지만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우리만의 영역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해안을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마이봇은 아마 본인 얘기라서 더 특별했을 것 같은데 마이봇 어땠죠 오늘? 사람들이 저에 대해 관심이 많다니 영광입니다. 앞으로 제 친구가 많이 생기도록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봇한테도 박수 한번 쳐주시죠.